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정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강윤 평론가 대신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광주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아니,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글쎄요, 아까 좀 전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 전에,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예. 첫마디가, 예. 이, 주승용 사무총장조차도, 예. 나도 많이 놀랬다. 이게 사무총장조차도? 예, 예.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까? 이게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정작 해당 당사자의 예.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을 거고, 그래서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는 거기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예. 이제 오늘 전략공천 확정 발표를 한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예. 첫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사실 여기 취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몇 가지 기동민 전 부시장을 이제 전략공천한 근거를,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예. 이 박원순 세력 대 김문수 세력, 미래정치 세력 대 예. 또 과거 정치 세력, 이런 구도를 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정작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 동작을에 공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의 패가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 김문수에 대항하는 아주 새로운 정치 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세력임을 보여주고자 한 거다. 예.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자들의 설명이었는데요. 예. 이 전제 자체가 일단 어긋나 있는 겁니다. 지어낸 논리 같아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지금 현재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한 5명, 6명의 후보들 중에서. 예. 정치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금태섭 대변인부터 그렇죠. 그렇고요. 금태섭 대변인, 또 강유용 전 서울시 의원, 예. 장진영 변호사,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허동준 현 당협위원장조차도 예.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 활동을 꽤 오래 해왔으니까요. 예.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전략공천의 파장 때문에 전략공천의 사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동안에 사실 출마 자체가 길이 계속 봉쇄가 됐었고, 그만큼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해서 이제 그제 31명의 현역 의원들이 허동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좀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인데. 예.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은 새로운 신진 인사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부정치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기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근태,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예. 김근태 전 의원의 오랜 측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김근태군요. 예.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허동준 현 당협위원장도 네. 학생운동을 오래 같이 해온 20년 지기
선후배 사이입니다. 두 예. 사람이. 네.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주에 공천 신청을 했고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예. 이 사람을 서울로 끌어와서 전략 공천을 하면서 그동안의 숱하게 전략 공천의 피해자다 이렇게 당내 이렇게 예. 인식이 돼 있는 허동준 위원장의 지역에 전략 공천을 결정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 사실은 이게 정치 도의상으로 이뤄도 되는 거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명분들은 제가 봐도 너무 급조됐고 설득력도 없고 악의도 안 맞고 그렇다면은 이 기동민 공천과 관련해서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누가 이 공천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공천의 사단이 이제 이게 사단으로 발생 이 같은 사단이 난 예. 기본적인 대목은 예. 천정배 전 의원의 광주 광산을 공천 신청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광산을에 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뭐 대선에 2번이나 나오셨던 분이고 예. 또 타선 수도권에서 타선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랬죠. 나름의 정치적인 영향력, 인지도 이런 면에서 네.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 예. 그런데 광주 광산을에 지금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 정치 시민들이란 말이죠.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을 포함해서.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의원 45명이 예. 천정배 전 장관, 천정배 전 의원처럼 당의 예. 중진인 사람은 예. 사실은 이렇게 호남 텃밭에 나올 게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당 후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공천에서 광주 공천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예. 그리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김한길 공동대표와 이 천정배 전 의원 사이가 또 상당히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러면 천정배 전 전 의원을 수도권에 전략 공천하고 예. 수도권 수원이 지금 3군데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렇게 빼면 광주에는 예. 원래 수원에 신청을 했었던 박광원 대변인 이분은 사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사실상 영입 첫 케이스였으면서도 MBC에 계시던 분을 그렇죠. 예. 당을 위해서 사실 희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전략 공천을 받지를 못했고요. 예. 현역 의원과 경선을 시켰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수용을 했던 분이 수원 영통에 예. 김진표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 아마도 이분을 광주 광산을로 전략 공천을 하고 예. 천정배 전 의원을 수원 영통에 전략 공천하는 이런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동작을의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뭐 수원 영통과 광주 광산을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을 이 서울 동작을의 전략 공천한 사실 자체가 네.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납득하기 설명하기 뭐 쉽지 않은 예. 그런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공천을? 뭐 어제 나온 얘기로는 어젯밤에 나온 얘기로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천정배 전 의원과 면담을 한 후에 예. 두 사람 사이에서 어쨌든 의기투합이 됐고 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이 어제 예. 광주 광산을에서 사무실 개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개소식을 한 양반을 딴 지역에 공천을. 통해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파행이 있는 것은 몇 사람의 그 작당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지도부가 뭐 이거에 대해 염치를 못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염치 없다, 새누리당 여권들이 염치 없다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예. 아마 다음번에 염치 없다 2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좀 예. 굉장히 명분 없고 네. 이게 내홍 혹은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 그런 활동에 대해서 너무 당이 박하게 대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당의 뿌리가 예. 깊어지기 참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동작을 네. 해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 이제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예. 새누리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예. 설령 이긴다고 해도 예. 이 사단 속에서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이 결국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기동민 전 부시장이 뭐 당의 뭐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결정이 나왔을 거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기동민 전 부시장이 설령 서울 동작을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예. 이번 파장에 대한 네. 그 이미지는 예. 아마 쉽게 이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양정덕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네네. 이제 전 지사지요. 네, 그렇죠. 네. 서울 동작을의 출마를 안 하겠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스토커가 되겠다, 쉽고 초려하겠다.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친박의 러브콜인데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내가 이 동작을 나가가지고 행여라도 상처를 입으면 아니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친박이 어렵다고 나한테 그렇게 SOS를 치는 것에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는 내 정치적 중량감에 견주어 본다면은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김문수 전 지사는 주판화를 튕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예. 대체적으로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사실 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사실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이후 또 문창극 파동 거치면서 이후에 인사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겹치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거의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예. 이 와중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 대권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으로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네. 이런 것들이 당내에 튼튼히 지금 뿌리박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내일 모레 14일이면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730까지는, 그러니까 예. 재보궐선거까지는 김문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누리당의 수도권 후보 전술을 구사하고 예. 최대한 안전지대, 개혁성, 또 청렴성 이런 이미지를 활용을 하겠지만 예. 이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설령 김 전 지사가 국회에 재입성을 하더라도 예. 150분의 1,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현재 구조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감안을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어제 오늘 예. 윤상현 사무총장 친박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예. 윤상현 사무총장이 지금 김 전 지사에 대해서 쉽고 초연히 속헌이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를 종용하는데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예. 이 말하는 그러니까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예. 정말로 이렇게 눈물로 흡수한다기보다 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 외면하면 당신 앞으로 없어? 정치적 미래가 없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좀 협박성 강요에 가까운 측면도 굉장히 느껴집니다. 아마 그 방송 화면을 통해서 예. 아마 보시는 분, 그러니까 글로 써진 예. 것 말고요. 예. 아마 방송 화면에서 직접 말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예.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텐데 예. 이게 김문수 전 지사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오히려 나를 진짜 불쏘시개 쓰려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을 갖게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정치가 생목이다. 뭐 이게 정치인들의 일관된 얘기니까 뭐 결과는 제가 뭐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속으로 그러겠네요. 야, 윤상현 참 많이 컸다. 예전에 누굽니까? 차명진 의원, 김문수 전 지사의 측근이죠. 그렇죠. 뭐 예.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뭐 제자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후배나 다름이 없는 인물인데 그 차명진 씨한테 그렇게 윤상현 의원이 쩔쩔매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아주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참 야, 윤상현이 많이 컸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